국토안보부가 국경을 넘는 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대미 실리 조치를 재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금융세금 사기 의혹을 조사하던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비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교통정책 Let Them Cross를 발표하고 위반 운전자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현장 인력난에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은퇴 교사 임시 채용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12개월 아이가 빗나간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뉴저지 서로 미비자들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률이 예상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분실물 추적용 소형 액세서리 에어태그가 스토킹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국토안보부가 국경을 넘는 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 초기부터 국경지역 공동체, 경비대원, 이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중보건규약을 시행해왔다고 전하며 백신 사용을 포함한 이 규약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 수용소나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강제로 구금하는 대신 이들이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발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고위관리는 백악관과 자금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제안을 승인하면 48시간 이내에 이민자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안은 국토안보부가 주도해 마련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입니다. 엑시오스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라도 백신을 2차례 접종하면 망명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에 따르면 현재 구금시설에는 2,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에 체류하는 이민자 3분의 1은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엑시오스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공교롭게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그동안 취해온 대미 신뢰 조치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움 선언 후 45개월 만에 대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취임 1주년 선물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때인 작년 3월 25일에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검토 선언이라는 뇌관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111분간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회견에서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모두 발언에서는 물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질문도 없었고 대통령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등 경제 상황,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의 백신 접종 등 미 국내 상황을 설명했고 이어진 문답도 경제와 대유행, 투표권 확대법과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과 중간 선거 등의 이슈를 주로 다뤘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우선순위 이슈에 북한 문제가 가려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북한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 이슈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100일 만인 지난해 4월 말 외교와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의 연일 대화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선 대북 적대 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올해 초부터 잇따라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그룹의 금융세금 사기 의혹을 조사 중인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회사가 대출, 보험, 세금 혜택을 위해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9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자산 가치를 거짓으로 속여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소환장을 각하하고 보류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뉴욕주 검찰 조사 자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의 소환 거부 움직임에 제임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사기 의혹과 증거를 제시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측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골프장, 맨하튼의 빌딩들, 뉴욕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 뉴욕주 부동산 등 모두 6개의 자산 가치를 조작한 재정보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았던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의 실제 면적은 1만 996평방피트인데 이를 3만 평방피트로 계산해 아파트의 시가를 3억 2,700만 달러로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그룹이 보험과 대출, 탈세를 위해 자산 가치를 거짓으로 책정한 혐의에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이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며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한 바 있는데요. 뉴욕시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교통 정책인 Stop, Let Them Cross를 발표하고 위반 운전자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뉴욕시 교통 규정에 따르면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 차량과 자전거는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합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행자의 양보 실패로 간주해 최소 $100의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시 전역 교차로 1,200여 곳이 정지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어 새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The prerequisite to prosperity is public safety and justice. That public safety also includes traffic safety.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55%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며 이번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뉴욕시에서는 273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3년 2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교통정책을 통해 뉴욕시경은 시 전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00곳에 대한 교통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교통국은 연간 100개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제 확대 등을 통해 1,000여 곳의 교차로를 다시 디자인해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We're going to improve traffic signals, raise crosswalks, and more. 고원식 횡단보도란 과속 방지턱 높이의 횡단보도로 통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제는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보행자들에게 통행 신호를 먼저 주고
건널목 폭에 따라 3초에서 11초 뒤 차량의 진행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교육 현장 또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필 머피 주지사는 은퇴한 교사들이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8일 은퇴한 교사 및 교직원이 뉴저지주 내 학교의 공석을 일시적으로 채울 경우 새 급여를 받는 동시에 퇴직연금 또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학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 법안은 퇴직한 지 6개월 이상 된 교사들이 연금과 급여를 동시에 받으면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합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은퇴한 교사 및 교직원 그리고 언어치료사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 직원들은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최소 180일이 경과해야만 학교로 복귀가 가능하며 근무 기간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기존의 퇴직연금과 복직에 따른 새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은퇴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할 때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정기적인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에 대비해 은퇴교사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줌과 같은 비디오 수업에 능숙해야 함을 새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퇴직한 교육감 및 행정가가 연금을 받으면서 임시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사한 법률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귀 법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얼마나 많은 퇴직 교사와 교직원이 공석을 채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번에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 인력난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차 안에 있던 11개월짜리 여자아이가 빗나간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안타까운 사건은 19일 오후 6시 45분경 발렌타인 애비뉴와 이스트 198번가 교차로 근처에서 한 총잡이가 도주하는 남성을 향해 두 발의 총을 발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총격 현장에 주차된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빗나간 총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으며 아이는 붉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총잡이가 쏜 두 발의 총알 중 한 발이 차 뒷좌석을 관통해 아이의 뺨을 때린 뒤 앞좌석을 뚫은 것입니다. 아이는 중상을 입고 브롱스의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후드 자켓을 입고 거리를 달리며 총질을 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사건 현장에서 이번 사건은 총기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경찰은 폭력적인 범죄, 특히 총격 살인에 강경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뉴저지주 정부의 서로 미비자들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정부 혜택에서 제외된 지역 내 서류 미비자들을 돕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제외된 뉴저지 주민기금 ENJF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에 4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신청자 2,600명에게 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고 뉴저지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머지 3,400만 달러는 급여 등 기타 비용으로 전용했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11,0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600건이 승인돼 현금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1,300건은 신청자가 철회하거나 추가 서류 요청에 불응해 취소됐고 나머지 7,100건은 검토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구조법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통해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서류 미비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했으며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주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신청은 뉴저지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당초 4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던 프로그램이 결국 1,6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며 주정부의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해 5월 애플은 위치 추적용 소형 액세서리 에어태그를 출시해 건망증으로 고생하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태그의 분실물 추적 기능이 미행이나 스토킹 같은 불법적 위치 추적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애플이 작년 출시한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인 에어태그는 소지품에 부착해 놓으면 해당 물품을 분실했을 때 아이폰 등으로 즉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편하게 분실물을 추적하는 기능이 은밀히 피해자의 뒤를 쫓는 스토킹에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앰버 노스어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귀가해 자신의 아이폰에서 낯선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자동차에 에어태그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경찰에 즉각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에어태그가 스토킹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이폰 소유자의 경우 본인의 것이 아닌 아이태그와 8시간에서 24시간 동일 경로로 이동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해놨습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 내 에어태그 스토킹 피해자만 5만 명에 이릅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에어태그의 스토킹 악용을 막기 위한 조처로 에어태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한 바 있으나 보안 전문가와 피해자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30억 명에 이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최근까지 에어태그를 이용한 위치 추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앱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상의 다운로드 수가 10만 건 안팎에 불과하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일시 중단했던 뉴욕시 전철 일부 노선들의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MTA는 BGL 노선과 6, 7 급행전철, 라커웨이행 A전철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 노선은 여전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MTA는 W 노선 이용객은 맨하탄에서 NQR 노선을 이용하거나 퀸즈에서 N 노선을 이용하길 권고했습니다. 제너 리버 MTA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감염 확산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급속도로 줄어든 뉴욕시 전철 이용객은 반등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내 의료시설이나 장기 요양원, 교정시설 등과 같은 감염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 요건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번 백신 의무화 지침에는 부스터샷도 포함되는데 이미 기본 접종을 마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매주 1회에서 2회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조항이 이번 지침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특수한 의료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면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백신 접종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의료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 의무화 관련 첫 지침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더욱 강화된 지침이 나온 것입니다. 교정시설과 같은 비의료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 1차 접종을 3월 30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뉴욕 관광청은 뉴욕시 전역의 미식과 문화, 관광명소와 호텔을 할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2022 뉴욕 겨울 아우팅이 4주 일정으로 개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이벤트에는 기존 프로그램인 레스토랑 위크, 브로드웨이 위크, 머스트씨 위크 외에 뉴욕 호텔 위크 프로모션이 올해 처음 추가됐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키투 뉴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 2차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 5세에서 11세 이하는 1차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1월 29일부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2차 접종 증명서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세계 각국 항공사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항공편 취소와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고 19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항공업계 이익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가 미 교통부 장관과 연방항공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몇몇 공항 인근 송신탑에서 서비스될 5G 무선 주파수 대역이 항공 고도계 운영 대역과 가까워 서비스의 신호 간섭으로 항공기 수천 편이 이륙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국내 상업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